자, 이번 시간에는 그 순열과 조합에서 조합에 대한 내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구분하면 돼요. 순열은 무엇이고 조합은 무엇인지 그걸 구분하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순열은 n개에서 r개를 선택한 다음에 일렬로 나열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적어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순열을 배웠잖아요. 이 순열이라는 것은 n개에서 r개를 선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에 쓰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n permutation r이라고 했죠. npr 이렇게 읽었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배우는 조합은 순열과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거를 이제 정의를 적으면서 둘과의 차이를 비교하면 됩니다. 한번 적어볼게요. 자, 이번에 오늘 배울 내용이 조합인데요. 과연 순열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n개에서 r개를 선택하는 것까지 똑같은데 거기서 멈춥니다. 나열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합은 순서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순열은 나열하기 때문에 A, B와 B, A가 달라요. 하지만 조합은 A, B, B, A 같아요. 순서가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컨비네이션이라고 할 거고 n 컨비네이션 r이라 할 건데 그러면 과연 npr과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보세요. 만약에 선택하여 r개를 r 팩토리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라고 한다면 얘가 바로 npr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컨비네이션과 퍼뮤테이션은 일정한 관계가 있습니다. 보자. 그러면 조합이라는 것은 뽑기만 하는구나. 오케이, 뽑기만 하는구나. 나열하진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조합이라는 것은 n 컨비네이션. 조합을 이제 컨비네이션 이 머리 글자를 따서 대문자 C로 쓸 건데요. 조합의 수를 n 컨비네이션 r이라고 할 거예요. 이 정의 밑줄 보세요. 서로 다른 n개에서 순서를 상하지 않고 r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예요. 택하는 경우의 수가 바로 조합, n개에서 r개를 선택하는 조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n 컨비네이션 r로 쓸 거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방금 전에 선생님이 여기서 뭐 택하기만 해? 나열하진 않아? 그러면 퍼뮤테이션에서 나열하는 경우를 나눠주면 컨비네이션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n 컨비네이션 r은 퍼뮤테이션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n 컨비네이션 r은 n 퍼뮤테이션 r이 n개에서 r개를 선택하여 나열하는데 그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r 팩토리얼분의 n 퍼뮤테이션 r, npr. 그러면 이거를 이제 식으로 나타내면 분모가 원래는 n 퍼뮤테이션 r은 n-r 팩토리얼분의 n 팩토리얼이었죠. 거기에다가 r 팩토리얼 곱하면 돼요. 그래서 r 팩토리얼 곱하기 n-r 팩토리얼분의 n 팩토리얼이 되겠고 r은 당연히 n개 중에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고 n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자, 2번 n 컨비네이션 r equal n 컨비네이션 n-r 요거는 금방 증명돼요. 증명 가능합니다. 그리고 n 컨비네이션 제로는 1이 됩니다. 이것도 정의에 의해서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컨비네이션 조합 n 컨비네이션이라고 읽으면 됩니다. 자, 우리의 이제 오늘의 목표라고 그랬죠. 순열과 조합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이게 핵심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우리 학급에서 매 학기 또는 매년 초에 반장과 부반장을 뽑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반장과 부반장은 순서가 있습니다. 자, ABC 3명에서 반장, 부반장을 각 1명씩 뽑는 경우와 그냥 대표 2명을 뽑는 경우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대표 2명은 AB가 뽑히나 BA가 뽑히나 같아요. 순서가 없어요. 반면에 반장, 부반장은 먼저 뽑힌 사람을 또는 많이 뽑힌 사람을 반장,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부반장으로 놓는다 약속하면 순서가 있죠. AB하고 BA가 달라요. A가 반장이고 B가 부반장인 경우와 B가 반장이고 A가 부반장인 경우 다르죠. 근데 대표는 A, B나 B나 똑같아요. 그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반장, 부반장을 뽑는 경우의 수는 바로 퍼뮤테이션 NP, 3P, 3P2가 되겠고요. 반면에 대표 임용을 뽑는다는 것은 대표 임용은 AB가 뽑히나 B가 뽑히나 뭔 상관이에요? 상관없잖아요.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N 컨비네이션 3이 되겠죠? 3 컨비네이션 2가 됩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있는 경우는 반장, 먼저 뽑힌 사람이 반장, 두 번째 뽑힌 사람이 부반장이란다면 AB와 BA가 다른 경우예요. 다르죠, 실제, 그죠? 반장이 다르잖아요. 부반장 다르고. 하지만 대표 임명은 같습니다. 자,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잘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N 콤비네이션 R을 계산하는 방법인데 우리가 퍼뮤테이션을 먼저 배운 이유가 콤비네이션은 퍼뮤테이션을 근거로 합니다. 방금 전에 설명했듯이 만약에 3명에서 콤비네이션이 뽑기만 한 다음에 이 두 사람을 나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얘는 3명에서 2명을 뽑아 나열하는 퍼뮤테이션이 되죠. 그래서 3 퍼뮤테이션 2가 됩니다. 이런 관계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양변을 2 팩토리얼로 나누게 되면 결과적으로 3 컨비네이션 2는 2 팩토리얼 분의 3 퍼뮤테이션 2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컨비네이션은 퍼뮤테이션으로 나타내는구나. 그래서 3 컨비네이션 2는 2 팩토리얼 분의 3 퍼뮤테이션 2, 3P2 이거를 일반화 시키는 거예요. 일반화 시키게 되면 자, 확대를 해볼까요? 자, 일반화 시키게 되면 N 컨비네이션 R, N개에서 R개를 선택해. 그 다음에 일렬로 나열해. 그럼 R개를 나열하니까 R 팩토리얼이 되겠죠. 그게 바로 퍼뮤테이션의 정의잖아요. 정의. 그죠? NPR 같습니다. 양변을 N 팩토리얼로 나눠가지고 N 컨비네이션 R은 R 팩토리얼 분의 NPR이 되는 거예요. 이걸 풀었으면 돼요. 왜냐면 우리가 이전 시간에 NPR을 이걸 계산해 냈잖아요. 그죠? N개에서 R개를 선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NPR은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이걸 이제 암기해 두세요. 오케이? 이건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그걸 대입하면 n 퍼뮤테이션 r이 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 되니까 대입하게 되면 바로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항상 r 팩토리얼 분의 npr이다. 이것만 기억해 두면 돼요. 그럼 분모가 r 팩토리얼 곱하기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 된다. 그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아까 n 컨비네이션 n-r 같다라고 그랬어요. 실제 이거 방금 전에 찾은 정의대로 한번 계산해 보는 거야. 그러면 분모는 자 보세요. n-r 여기서 요게 r이죠. 그죠? 자 뭐냐면 지금 n-r처럼 보이지만 원래 여기 r 위치에 있는 거를 팩토리얼 그죠? 그 다음에 앞에서 n에서 n-r를 빼준 거 그랬더니 뒤에 중괄호에서 얘가 이 값이 그냥 바로 n-r이 됩니다. r이 됩니다. r. 미안합니다. 그래서 교환 법칙으로 순서를 바꿔서 곱해도 상관없죠. 그럼 r 팩토리얼 곱하기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같네. 그래서 결국에 이 값은 n 컨비네이션 r이잖아요. 정의대로. 그죠? 그래서 n 컨비네이션 r은 n 컨비네이션 n-. 이거 굉장히 유용합니다. 굉장히 유용해요. 왜냐면 r이 큰 경우 예를 들어서 언제 이용하냐면 이렇게 100 컨비네이션 98 아이고 98이 좀 커 보이죠. 근데 100 컨비네이션 98인데 방금 전에 쓴 거를 보면 n 100 컨비네이션 100 마이너스 98이 돼서 얘는 뭐야? 100 컨비네이션 2가 되겠네? 이렇게 숫자가 작죠? 아무래도 작은 숫자가 우리한테 좀 편안감, 안정감을 줍니다.
편리하기도 하고요. 계산하기 편리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많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0팩토리얼은 1이고 MP0는 1이니까 이걸 이제 대입하게 되면 아래다가 0을 대입하면 n 컨비네이션 제로도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보기 1번을 보자. 한국 지리 탐구, 동아시아 역사 기행, 정치, 법과 사회, 경제 5과목 중에서 자, 5과목 중에서 2과목을 선택. 그냥 선택만 하는 거야. 순서가 없죠. 그죠? 나열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이럴 때, O 콤비네이션이구나. O 콤비네이션이구나. 그래서 이걸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볼까요? 자,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100 콤비네이션 98처럼 R 부분이 R의 숫자가 반을 넘어갈 때, n보다 2분의 n보다 클 때 주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100 콤비네이션 98은 100 콤비네이션 2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계산을 좀 쉽게 한다는 얘기. 왜냐하면 분모가 이거야. 2 곱하기 1분의 위에 두 개의 수 100 곱하기 99 이런 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10 콤비네이션 7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10 콤비네이션 10-7 해서 10 콤비네이션 3 하면 분모가 3팩토리얼이니까 3개, 분자 3개이고 이렇게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퍼뮤테이션 NPR과 컨비네이션 NCR을 이제 배웠잖아요. 그 정의를 그대로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1번에서는 여기 이제 식이 있습니다. 이 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n을 구하래요. 그럼 얘를 정의에 맞게끔 그대로 풀어쓰란 얘기예요. 그럼 n에 관한 식이 되겠죠. 자, 그래서 1번을 보면 그대로 풀어쓰게 되면 이렇게 좀 복잡해 보이는 식이 나오는데 이게 양변에 공통 인수가 있어서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나눠줄 수가 있어요. 자, 보자. 그래서 문제에서 n 컨비네이션 4가 돼 있죠. 그죠? n 컨비네이션 4가 돼 있다는 얘기는 4개를 선택해야 되잖아. 서로 다른 4개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n 값은 최소한 4 이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그런 어떤 식을 좀 더 좀 관찰을 세심하게 하고 그러면 결국에 n 값이 4보다 커나기 때문에 n 곱하기 n-1은 절대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n 값은 가장 작은 값이 4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양변을 0이 아닌 수로 나눠줄 수 있죠? 그러면 양변에서 약분이 되면서 자, n-1이 전부 다 이렇게 소거돼요. 그럼 식이 아주 간단하게 되면서 n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주어지고 인수분해를 통해서 하는데 맨 처음 조건에서 n이 4보다 커 나갔다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값을 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정의를 이용해서 풀어 쓸 수 있는가, 정의를 암기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해요. 나 외웠는데요 하고 좀 알고요. 다시 한번 밑줄 그으면서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n permutation r은 이렇게 자, 알게요, 알게. n부터 1씩 줄여가면서 알게를 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n combination r 마찬가지 정의를 한 번 더 써보는 거고요. 이제 필요할 때는 n combination r 그리고 n combination n-1이 같다. 이것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도 보면 이 식을 자, 풀어 쓸 수 있느냐를 묻는 문제예요. 오케이? 그러면 정의에 따라서 자, 여기서 어디 보자. 두 식이 좌변에도 15개, 우변에도 15개죠. 그러니까 컨비네이션 왼쪽에는 15가 서로 같아요. 그럼 같으려면 이 R 부분에 해당하는 것도 같아야 돼요. 그래서 2R의 제곱 플러스 1은 R 플러스 4가 됩니다. 자, 간단한 R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고 인수분해를 통해서 식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식을 만족해야 되니까 이 두 번째 식은 뭐냐면 이게 이제 R에 해당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 값은 컨비네이션의 경우에 n 빼기 r. 근데 다른 r이 r 플러스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 식도 만족을 해요. 그러면 또 하나의 r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풀어서 주면 지금 r이 될 수 있는 것은 마이너스 위의 조건에서는 r 값을 못 구해요. 왜냐면 r개를 선택하여 일렬로 r이라는 경우 있으라고 해서 일단 r은 자연수입니다. 오케이? 자연수여야 돼요. 그런데 위에서는 자연수가 없어요. 아래에서는 자연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 자연수를 만족하느냐? 자, 그런데 r의 범위가 있었죠. 0보다 크거나 같고 n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느냐? r에다 2를 대입했을 때 둘 다 만족한다. 그래서 r 값은 2가 됩니다. 자, 이때 여기서 이런 식들이 있잖아요. 이런 식들은 이거는 밑줄 그어놓고 이거는 이제 생각하기 좀 어렵잖아. 그지? n 컨비네이션 r에서 r은 n-r과 같다. 이런 거는 이제 밑줄도 그어놓고 별표도 해놓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번도 볼게요. 마찬가지네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여기 식이 나왔어요. 이걸 정의대로 그대로 풀어서 주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n에 관한 식이 나오겠죠. 자, 보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r 부분이 n 플러스 1에 가깝잖아요. 그죠? 가까워서 얘를 n 컨비네이션 r 이퀄 n 컨비네이션 n 마이너스 r n 마이너스 r을 이용하면 좀 더 간단하게 n 플러스 1 컨비네이션 3이 됩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이가 r 부분이 n 마이너스 1인데 n 플러스 1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n 마이너스 r 컨비네이션을 하는 거예요. n 컨비네이션 n 마이너스 r. 그래서 n 플러스 1 컨비네이션 2. 그러면 여기 r 부분이 3과 2면 얘를 풀어쓰기, 정의대로 풀어쓰기 굉장히 편합니다. 실제 풀어써주면 얘는 3이잖아요. 그러면 3 팩토리얼 분의 1씩 작아지면서 3개를 곱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2 팩토리얼 분의 n 플러스 1부터 1씩 빼가면서 2개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n에 관한 3차 방정식이 되고요. 자, 이거를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0이 되는 n 값을 찾으면 n이 5일 때 0이 된다? 그럼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n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한번 요 예제를 풀이를 보면서 연습을 한번 해보자. 17-11번을 볼게요. 이거는 1번은 그냥 간단한 정의입니다. 한번 풀어봐 주세요. 노트에다 적고 n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1번을 보면 n 퍼뮤테이션 4를 주어지고 우리한테 구하라는 건 n 컨비네이션 4예요. 그러면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면 되겠죠. 자, 1번 하고요. 자, 우리가 이제 n 컨비네이션 4의 값은 4 팩토리얼 분의 n 퍼뮤테이션 4라는 거를 앞에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4 팩토리얼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고요. 1680. 자, 이렇게 식을 쓴 다음에 분모 분자 약분은 천천히 하는 거예요. 천천히 약분하게 되면 값은 70이 나옵니다. 자, 2번도 마찬가지죠. 2번도 n 컨비네이션 5가 주어졌는데 n 퍼뮤테이션 5를 구하래요. 그럼 똑같아요. 얘도 마찬가지. 그럼 2번은 n 퍼뮤테이션 5는 5 팩토리얼 곱하기 n 컨비네이션 5가 되겠죠. 그래서 5 팩토리얼 이걸 풀어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5 팩토리얼 곱하기 56. 숫자가 너무 크네요. 그죠? 계산은 나중에 천천히 하세요. 답에 적힌 대로 그대로 6720을 적을게요.
그 다음에 17-12번을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이것도 연습하라는 거예요. 자, 연습을 할 수 있는데, 맨 처음에 첫 번째 1번은 R에 해당되는 부분이 너무 크죠? n 플러스 D에 가깝잖아요? 그러면 얘는 n 컨비네이션 R은 n 컨비네이션 n 마이너스 R과 같다. 그걸 이용하라는 겁니다. 자, 먼저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자, 이런 걸 써가면서 컨비네이션의 성질을 좀 더 익히면 됩니다. n 값이 크니까 n 플러스 2에서 빼기 n을 하면 돼요. 그러면 n 플러스 2 컨비네이션 2가 되겠고, 이렇게 나타낸 다음에 2 팩토리얼 2 곱하기 1분의 n 플러스 2 n 플러스 2 곱하기 n 플러스 1 두 개 양을 곱하면 됩니다. 식이 간단해집니다. 이렇게. 그 값이 21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양변에 2를 곱해서 n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들면 됩니다. 그럼 전개해 보면 돼요. 전개하면 n의 제곱 플러스 3n, 그래서 우변으로 이항해서 좌변으로 이항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40이 됩니다. 자연수기 때문에 n은 자연수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되게 돼 있어요. 5, 8에 40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n 플러스 8, 그 다음에 n 마이너스 5 이퀄 0이 되겠고, 당연히 n 값은 마이너스 8이 될 수는 없어요. 5가 됩니다. 자, 2번을 볼까요? 2번. 여기서는 중요한 게 n이 같아요. 8 컨비네이션이에요. 둘 다. 그죠? 그러면 R 부분도 같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얘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n-2 이퀄 2n 플러스 1이 같거나, 다른 경우도 가능해요. 뭐냐면 2번 n-2가 n-2가 n 빼기 r과 같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8, n이 8이에요. 빼기 2n 플러스 1과도 같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왜 이렇게 두 가지를 다 봐야 되냐면, 첫 번째 걸 한번 풀어볼게요. 2항에서 n 값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3, 이건 안 됩니다. n 값은 자연수기 때문에 만족하는 n이 아니에요. 그래서 1번의 경우 아니고 2번의 경우 안 되면 2번의 경우의 식을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풀어보면 n-2 이퀄 8-2n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러면 3n은 9가 됩니다. 따라서 n 값은 3이 돼요. 이렇게. 자, 컨비네이션에서 이거예요. 방금 전에 쓴 건 뭐냐면 n 컨비네이션 r은 n 컨비네이션 n-r과 같다. 이 성질을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n- 이게 r이에요. n-r. 자, 3번은 이 식을 그대로 정의에 대입해서 풀어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n에 관한 3차 방정식이 되겠네요. 그죠? 자, 볼까요? np3. np3는 n개에서 3개를 선택해야 나열하는데, 그 3개가 n, n-1, n-2잖아요. 그래서 n, n-1, n-2의 곱이에요. 그러니까 np3는 3개의 곱이에요. 3개의 곱. 그 다음에 빼기 2 곱하기 n 컨비네이션 2. n 컨비네이션 2 값은 2 곱하기 1, 2 팩토리얼 분의 2개, n, n-1 이렇게. 그 다음에 equal np이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2개의 곱이에요. n 곱하기 n-1 이런 식으로다. 자, 그때 n 값은 자, np3에서 3개를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n은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양변을 0이 아닌 수 n-1로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간단한 1차 방정식이 되네요. 그죠? 양변의 분모 2를 곱해서 전개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식이 좀 더 간단해지겠네요.
맨 처음에는 n-2가 남고요. 마이너스 이거 약분되는구나. 마이너스 1 이퀄 1이 되네요. 아주 간단한 식이 되고 결과적으로 n 값은 4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는 거예요. 다음에 4번도 이 식을 그대로 대입해서 전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n에 관한 식이 되겠죠? 그죠? n에 관한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자, 4번 첫 번째 n 콤비네이션이 자 그러면 분모는 2팩토리얼 2 곱하기 1분의 2개의 곱 n-1이 되겠고요. 플러스 n 콤비네이션 3 그럼 3팩토리얼 3 곱하기 2 곱하기 1 분의 분자는 3개의 곱 n n-1 n-2 그 다음에 이퀄 2 곱하기 2n-1인데 1분의 2n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2n으로 쓰면 됩니다. 이렇게 나열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양변을 가만히 관찰하면 양변 모두에 n이 있는 게 보이죠? 그죠? 근데 이 n은 0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n이 0이면 n개에서 3개를 선택하는데 n이 0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일단은 문제의 조건에서 최소한 n은 3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변을 0이 아닌 수 n으로 나눠줄 수 있어요. 나눠주면 식이 좀 간단해지죠? 자, 그런 다음에 분모 최종 배수가 6이네요. 6을 곱해서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n으로 나눠주고 6을 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3 n-1이 되겠고 플러스 n-1 n-2가 됩니다. 자, 우변도 보면 4에다가 6을 곱하니까 24가 되겠네요. 그럼 n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는구나. 이걸 전개해 주면 되는 거예요. 전개해 줘 보세요. 자, 3n-3 플러스 n의 제곱 마이너스 3n 그 다음에 플러스 2 마이너스 24. 그럼 여기서 3n과 마이너스 3n은 소거되네요. 소거되고 n의 제곱 하고 상수항만 비교하면 25가 되겠네. 그지? n의 제곱 빼기 25. 25는 5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합차 공식에 의해서 n-5 n 플러스 5 이퀄 0인데 이 n값은 자연수이기 때문에 음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음에 필수 예제 17-8번을 볼게요. 자연수 nr에 대해서 저렇게 이제 비례식으로 나타내도 우리는 비례식을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죠? 동시에 만족시키는 n 값을 구하시오인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b라는 게 비교량분의 기준량, 그지? 그리고 b를 비율, 기준량분의 비교량으로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초등학교 6학년 수학입니다. b를 비율은 기준량분의 비교량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간단하게 정리를 해줄까요? b와 비율을 한번 간단하게 보죠. b라는 것은 뭐냐면 정의가 b가 뭐예요? 그럼 답변할 수 있어야 돼요. 대상의 크기 비교예요. 자, 이렇게 적어보세요. 대상의 크기 비교. 이거를 우리는 b라고 불러요. 근데 얘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해. 몇 대 몇 들어봤죠? 근데 단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런 약속을 하는 거야. 몇 대 몇에서 앞에 있는 것을 비교량이라 불러요. 비교하는 양, 비교량. 그 다음에 점점 대, 몇 대. 그 뒤에 있는 것을 기준량이라 부릅니다. 자, 이게 b인데요. 너무 불편하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수로 나타낼 수 없을까? 그게 비율이에요. 비율은 b를 수로 나타낸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정의하냐면 분모를 기준량 그러니까 뒤에 몇 대 몇의 뒤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자를 비교량이에요. 이렇게 이게 비율이에요. 그래서 지금 b를 비율로 나타내는 겁니다. 자, b와 비율의 성질에 의해서 b를 비율로 나타내서 n 퍼미테이션 r분의 n 퍼미테이션 r이 되겠고 이걸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눗셈을 역수의 곱셈으로 바꾼 겁니다.
그런 다음에 분모 분자 약분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약분. 예를 들어서 어떻게 약분하면 되냐면 분모에 n 팩토리얼이 있고 분자에 n-1 팩토리얼이 있잖아요. 근데 n 팩토리얼이라는 것은 n 곱하기 n-1 팩토리얼이다 보니까 약분되면 n만 남아요. 그리고 똑같은 의미에서 n-1-r 팩토리얼과 n-r 팩토리얼이 이거는 뭐냐면 n-r 팩토리얼이 n-1 n-r-1 팩토리얼 곱하기 n-r이에요. 약분하면 n-r만 남습니다. 그 값이 11분의 3이라는 거예요. 자, 컨비네이션 똑같아요. 자, 이렇게 n 플러스 컨비네이션 r분의 n 컨비네이션 r로 나타냈죠. 그 다음에 얘는 역수의 곱으로 나타낸 거예요. 역수의 곱. 우리가 나눗셈을 그냥 계산하는 것보다 역수의 곱으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편하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분수의 곱셈에서는 분모 분자 약분을 먼저 하는 겁니다. 똑같이 의미로다가 n 팩토리얼 하고 n 플러스 1 팩토리얼이 약분이 되죠. 이 n 플러스 1 팩토리얼은 n 플러스 1 곱하기 n 팩토리얼이에요. 그래서 남는 것은 n 플러스 1만 남고요. 자, 같은 의미에서 즉 r 팩토리얼은 약분이 소거가 되고 n-1과 n 플러스 1 마이너스 r 팩토리얼 있죠. 이것도 약분이 된 다음에 n-r 플러스 1만 남아요. 자, 여기 아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 이 파란색 부분만 한 번 더 써주면 이거예요. 뭐냐면 여기서 요걸 한번 잘 보세요. 얘는 n-r 플러스 1 팩토리얼로 쓸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얘는 뭐냐면 n-r 플러스 1 곱하기 팩토리얼이니까 하나 줄여봐요. 그러면 n-r이 되겠죠. 이거의 팩토리얼 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모에 있는 n-를 팩토리얼과 약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그 값이 3분의 1이 되니까 문자 n과 r 두 개에 방정식 두 개, 연립 방정식을 풀면 nr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식이 좀 길고 복잡하지만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도 보면 이 조건하에서 이게 성립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이게 뭐냐면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는 게 있어요. 컨비네이션에서 파스칼의 삼각형이 있는데 전혀 다른 분야인데 그 원리를 설명할 때 이거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 이거는 보세요. 증명을 할 때는 복잡한 거에서 간단한 거로 갑니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우변이 복잡하죠. 그래서 우변을 전개를 해서 좌변을 만들어가는 거를 보여주면 됩니다. 실제 우변을 정의대로 쭉 풀어 써줘요. 굉장히 복잡하고 정신없죠? 근데 별거 아닙니다. 자, 그런 다음에 분수의 합에서는 공통 분모를 만드는 거예요. 자, 공통 분모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공통 인수로 묶어버렸어요. 즉 분배 법칙을 사용한 거예요. 공통 인수로 묶기. 그것도 분배 법칙이라고 그랬어요. 얘는 공통 인수 묶기입니다. 이 공통 인수로 묶기도 분배 법칙이에요. 그래서 분모 분자에서 이거 잘 이해가 안 되면 천천히 풀어서 나열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게 복잡해 보이니까 한번 우리가 공통인수를 찾아내는 방법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먼저 첫 번째 항은 r-1 팩토리얼은 그대로 두고요. 그 다음에 n-r 팩토리얼이잖아. 근데 n-r 팩토리얼인데 여기 n-r 팩토리얼로 표현하기 위해서 얘를 n-r 곱하기 n-r-1 팩토리얼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풀어 써주는 겁니다. 공통인수를 찾기 위해서. 분자는 똑같으니까 상관없죠. n-1 팩토리얼 플러스
그 다음에 R 팩토리얼도 좌변에 보면 좌변에서는 R-1 팩토리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R 팩토리얼을 어떻게 쓰는 거냐면 R 곱하기 R-1 팩토리얼 이렇게 표로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N-R-1 팩토리얼 분자는 그대로 N-1 팩토리얼. 그런 다음에 여기까지 한 다음에 공통인수를 찾습니다. 그러면 R-1 팩토리얼 오케이. 그 다음에 N-R-1 팩토리얼 오케이. 네, 분자 N-R 팩토리얼 오케이. 됐죠, 그죠? 이런 식으로 찾아내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묶어줘. 자, 그러면 다음에 이퀄 한 다음에 쭉 길게 써주고요. 지금 공통인수 찾은 걸 다 써줘요. R-1 팩토리얼 곱하기 N-R-1 팩토리얼 그 다음에 N-1 팩토리얼 써줘요. 그 다음에 나머지만 중괄호를 하고요. 나머지 것들만 써주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첫 번째는 N-R만 남죠? 자, N-R. 분자는 다 N-를 공통이기 때문에 1만 남고 플러스 두 번째 거는 보면 R만 남네요. 그죠? 이렇게. 중괄호를 할 필요가 없겠구나. 소괄호 하면 되겠네요. 괄호가 없어. 그래서 소괄호 하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수의 덧셈이 됐으니까 이제 통분하면 되는 거예요. 요 안에 괄호 안에 것을. 그러면 좀 복잡하지만 한 번 더 써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써줘 보세요 한번. 자, 이퀄하고요. 자, R-1 팩토리얼 그 다음에 N-R-1 팩토리얼 N-1 팩토리얼 곱하기 두 번째는 이제 통분을 한 거예요. 그러면 R N-R 분의 대각선으로 곱해서 더하면 N만 남습니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자, 볼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같은 색깔끼리 한번 곱해봐요. 분자 N-1 팩토리얼에다 N을 곱하면 N 팩토리얼이 되죠. 자, 두 번째 R-1 팩토리얼에다 R을 곱하면 R 팩토리얼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N-R 팩토리얼에다 N-를 곱하면 N-R 팩토리얼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한꺼번에 써주면 얘는 R 팩토리얼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죠? N 콤비네이션 R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자, 이 과정을 꼭 손으로 자꾸 써봐야 돼요. 복잡해 보이더라도. 자, 17-13번을 볼게요. 등식을 만족시키는 NR 구하라는데, 이번에도 비례식이 주어졌네요. 그죠? 이걸 비례식이라 불러요. 근데 우리가 보통 비례식은 몇 대 몇, 그러니까 두 개 한 끼리 같다는 건데, 여기는 세 개 한 끼리 같다. 이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비례식으로 주어졌을 때, 비례식은 단점이 있다고 그랬죠? 얘가 수가 아닙니다. 굉장히 큰 단점이에요. 그래서 얘를 풀어 써줍니다. 어떻게 풀어 써주냐면 요거는 이제 미리 알고 시작을 해야 돼요. 위의 값은 3분의 n 콤비네이션 r-1 이퀄 그 다음에 4분의 n 콤비네이션 r 이퀄 그 다음에 5분의 n 콤비네이션 r 플러스 이게 만족해요. 자, 이거 비례식의 성질. 그러니까 비례식으로 주어지면 비도 그렇지만 비례식도 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두 개항의 비례식은 외항이 곱은 내항이 곱 같다라고 배웠지만 세 개항은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분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해두고 이걸 풀어 써주면 됩니다. 이걸 풀어 써주면 되는데 이거 연립방정식인 게 보이죠?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둘씩 묶어서 1번, 두 번째 2번. 자,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1번 묶고 풀고요. 두 번째, 세 번째 2번 연립 방정식으로 풀면 됩니다. 풀어보세요. 자, 먼저 1번을 보면 양변에 11을 곱해서 이렇게 분수를 정수꼴로 바꾼 다음에 풀어 써주면 돼요. 얘를. 저는 계산해주면 컨비네이션의 정의에 의해서 쭉 풀어 써주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좌변은 r-1 팩토리얼 곱하기 n-r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4 곱하기 n 팩토리얼이 되겠죠. 자, 우변 이퀄 마찬가지로 r 팩토리얼 곱하기 n-r 팩토리얼 3 곱하기 n 팩토리얼 이렇게 쓰면 돼요.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그런데 약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양변에서 분자 n 팩토리얼은 약분이 되고 분모도 마찬가지로 r-1 팩토리얼 뭐 이런 게 다 약분이 돼요. 그래서 공통인수를 찾아내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면 분자는 얘는 약분하고 남는 것만 한번 써볼게요. 한번 약분하는 걸 직접 해보세요. 좌변은 뭐만 남냐면 n-r 플러스 1만 남고요. 분자는 4만 남고요. 이꼴 우변은 r이 남고요. 분자는 3이 남습니다.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양변을 대각선으로 곱해서 n과 r에 관한 식을 하나 만들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 값은 그냥 써주기만 하면 어떻게 되냐면 4r 이퀄 3 n-r 플러스 이렇게 미지수가 두 개니까 방정식도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네, 일단은 하나를 찾아낸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2번을 풀어 써주면 됩니다. 똑같아요. 이 풀이 과정을 좀 생략을 할게요. 좀 길어서. 자, 똑같은 의미에서 2번도 양변에 20을 곱한 다음에 약분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5 r 플러스 1 이퀄 우변은 4 n-r 이렇게 납니다. 그러면 어때요? 미지수 두 개에 방정식 두 개를 찾은 거죠. 그럼 얘를 연립해서 풀면 되는 거예요. 연립해서 미지수를 소거하면 됩니다. 지금 보니까 뭐 r을 소거하나 아니면 n을 소거하나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 풀이는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은 아마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니까 그 풀이는 한번 직접 한번 해봐요. 자, 이어서 한번 해볼까요? 17-14번. 자, 이런 범위 안에서 자연수 NR에 대해서 이건 좀 식이 간단하네요. 그죠? 이 성립함을 보이시오입니다. 조금이라도 복잡한 거에서 간단한 거로 우변이 복잡해 보이죠? 그럼 우변을 이용해 좌변을 만들어 보세요. 자, 우변에서 좌변인데요. 우변을 이제 공식에 의해서 공식에 그대로 대입해서 전개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공식을 암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공식을 좀 암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서 천천히 써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r-1 팩토리얼 곱하기 이제 중괄호를 해야 되겠네요. n-1에서 빼기 r-1을 빼야 됩니다. 중괄호 닫고 팩토리얼 분자는 n-1 팩토리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일단 이렇게 정의대로 그대로 쓴 다음에 중괄호 안을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계산해 주면 자 앞에 곱하기 n이 있는데 여기서도 보세요. 앞에 있는 n은 분자에 곱해야 되는데 n 곱하기 n-1 팩토리얼이죠. 그럼 얘를 간단하게 분자에 n 팩토리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모는 r-1 팩토리얼하고
분자 중괄호 분모 중괄호 안에서는 1이 소거되고 n-r만 남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 모양을 가만히 보면 n 콤비네이션 r과 거의 똑같은데 하나만 다르죠. 뭐가 다르냐면 r이 올 자리에 r-1 팩토리얼이 온 거예요. r 팩토리얼이 와야 되는데, 그치? 그러면 여기를 r 팩토리얼로 만들어주는 방법을 생각하면 돼요. 분모에다 r을 곱해주고 분자에다 r을 곱해주면 분모 분자에다 같은 수 r을 곱해주면 어때요?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은 분자에 곱해준 거 r을 앞에다 써놓고 그러면 빼면 자, 분모는 r 팩토리얼 곱하기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 되겠고요. 이것은 r 곱하기 n 콤비네이션 r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필수 예제 활용 문제를 볼게. 17-9번인데요. 문제를 보면 야구 선수 9명, 농구 선수 5명이 있습니다. 활용 문제를 풀 땐 이렇게 조건에 밑줄 긋는 습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중에서 1번 3명이 야구의 선수, 2명의 농구 선수, 야구 선수 9명 중에서 3명을 뽑고 그 다음에 농구 선수 5명 중에서 2명을 뽑는, 그냥 뽑는 뽑아서 나열하는 게 아니라 뽑는, 그러면 콤비네이션인 거 알겠죠? 그냥 뽑으면 돼요. 그런데 중간에 얘가 와잖아요. 와의 동그라미여야 돼요. and 이거 그리고요. 그래서 얘는 곱이구나. 와의 동그라미 한 다음에 and네, 너 곱이네. 9 콤비네이션 3 곱하기 5 콤비네이션 2가 되는 겁니다. 곱이 법칙이라는 게 중요해요. 오케이? 곱이 법칙, and 곱이 법칙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번을 볼게요. 이 중에서 5명을 뽑을 때 야구 선수 대표인 A와 농구 선수 대표인 B가 포함되는 경우, 특정 선수가 포함되는 경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문제는 여기 이제 그림으로 주어지면 좀 더 좀 나은데 그림으로 안 주어졌네요. 자, 2번은 특정 선수가 포함됐다라고 하니까 요 밑줄 그어볼까요? 얘는 이미 뽑아진 거야. A, B는 뽑아진 거야. 근데 우리 처음에 5명을 뽑는다 그랬잖아. 근데 A, B는 뽑아진 거야. 그러면 5명 빼기 3명만 뽑으면 되죠. 그죠? 근데 농구, 야구 가리지 않고 12명 남았는데 A, B 빼고. 자, 먼저 9 더하기 5는 14인데 여기서 빼기 A, B 빼니까 12명이네요. 그죠? 12명에서 3명을 뽑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뽑아놓고 12명 중에 3명의 선수를 뽑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12 콤비네이션 3 특정 선수가 포함되는 경우.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3명을 뽑을 때 야구 선수와 농구 선수 중에서 각각이에요. 각각 적어도 한 명의 선수가 포함되는 경우. 자, 이 적어도란 말이 나오면 일단 무조건 별표 해놔요. 이 적어도란 말은 여사건의 확률이라고 그랬죠. 여사건. 발생하지 않을 사건을 여사건이라고 합니다. 발생하지 않을 사건, 여사건.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푸냐면 전체 선수 14명 중에 3명을 뽑는 경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경우의 수에서 빼기 발생하지 않은 사건을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 14 콤비네이션 3에서 잡아요. 야구 선수도 1명 이상, 농구 선수도 1명 이상이잖아. 그럼 여사건은 뭐예요?
3명 모두 야구 선수이거나 또는이에요. 요 사건 3명 모두 농구 선수면 되죠. 그죠? 또는 그래서 전체 사건에서 야구 선수 9명 중에서 3명을 다 뽑는 경우의 수 9콤비네이션 3 또는 농구 선수 5명 중에 3명을 뽑는 경우의 수 5콤비네이션 3 또는이에요. 또는 이해되나요? 또는입니다. 또는 그래서 플러스 그러니까 이게 합의 법칙과 고의 법칙은 기본적으로 and와 or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여사건으로 풀 수 있습니다. 여사건 아니면 이거 이런 문제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각각 한 명이라고 그랬는데 농구 선수 한 명에 야구 선수 2명인 경우 농구 선수 2명에 야구 선수 3명인 경우 나누어야 되잖아요. 그죠? 다행히도 2가지 경우지만 적어도란 말이 나오면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대부분이. 그래서 못 풀어요.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사건으로 풀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오늘은 17번까지만 풀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17-15번을 볼까요? 12명 중에서 5명의 위원, 여기서 위원의 별표, 동그라미 해놔요. 위원. 반장, 부반장, 뭐, 이런 게 아니죠. 순서가 없죠. 위원. 그러니까 위원이란 말이 콤비네이션이에요. 순서가 없어요. 뽑을 때. 자, 1번. 특정한 2명이 포함되는 경우. 2명은 이미 포함됐어. 2명은 이미 포함된 거야. 그러면 10명 중에서 3명만 뽑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10명 중에서 3명만 뽑으면 돼요. 그래서 1번은 그냥 간단하니까 C 콤비네이션 3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특정한 2명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그러면 지금 12명이 있는데 12명에서 아예 2명을 제외해버려요. 그러면 대상자가 10명이 되는 거죠. 10명 중에서 5명을 뽑으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도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1번을 또 잘못 썼네. 1번이 10 콤비네이션 3가 아니라 12죠. 12. 12 콤비네이션. 10 콤비네이션 한번 맞구나. 순간순간 지금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실수하네요. 두 번째는 뭐냐면 특정한 2명을 빼라고 그랬으니까 10명이 남잖아요. 그 다음에 5명을 뽑아야 되겠죠. 이렇게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계속 이어서 한번 해볼까요? 그 다음에 17-16번을 볼게요. 자, 남학생 5명, 여학생 7명 중에서 4명의 대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대표의 동그라미. 대표는 순서가 없습니다. 콤비네이션이에요. 그러면 1번 적어도 나왔다. 그지? 적어도 여학생 1명이 포함되는 경우 이거 일단은 경우의 수가 많지 않더라도 별표를 해놔요. 왜냐하면 얘를 여사건으로 풀지 않으면 여학생이 1명인 경우 플러스 1명이거나 2명이거나 3명이거나 4명이거나 4가지를 다 구해야 돼요. 적어도 하나니까 하나 이상이니까 그지? 1명이거나 2명이거나 3명이거나 4명이거나 4가지를 다 푸는 거야. 너무 귀찮아요. 그렇지 않고 여사건으로 풀면 한 가지로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12명에서 4명을 뽑는 경우의 수에서 남학생만 4명을 뽑는 경우를 빼주면 됩니다. 그죠? 이게 여사건이에요. 여사건이 여학생이 1명도 포함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것도 전체 경우의 수 12에서 4명을 뽑는 경우의 수에서 남학생만 포함되는 경우 뽑히는 경우 5 콤비네이션 4 이렇게 식을 써요. 계산은 나중에 하세요. 자, 그 다음에 2번도 볼까요? 남학생과 이것도 하면 별표. 이것도 좋은 문제예요. 남학생도 1명 이상, 여학생도 1명 이상. 그죠? 그러면 여사건의 확률, 이것도 별표를 해놓고요. 전체 경우의 수에서 여사건의 경우의 수를 뺐는데, 전체 경우의 수는 아까 12 콤비네이션 4라고 했죠? 빼기
남학생만 4명 이거나 또는 여학생만 4명이 여사건이에요. 이렇게 여사건이라는 게 발생하지 않을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학생만 5명 중에 4명이 뽑히거나 또는 여학생 7명 중에서 4명을 뽑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사건으로 만약에 여사건을 제대로 익혀놓지 않으면 대부분 실수해서 틀려요. 왜냐하면 경우의 수가 많거든요. 그걸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다 구해야 됩니다. 반면에 여사건을 이해하면 그냥 한 번에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는 문제는 다 별표를 해놓고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은 17번까지만 풀고 끝내도록 할게요. 남녀 합하여 20명이 모인 모임에서 2명이 대표. 이것도 대표 동그라미 해놔요. 수녀 조합이죠. 컨비네이션. 적어도 1명. 오케이. 적어도 여자 1명이 포함되는 경우가 124. 오케이. 이거는 식을 세워서 남자의 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남자는 몇 명입니까? 구하고자 하는 수를 X명이라고 하는 거죠. 자, 한번 식을 세워보세요. 자, 풀어보자. 일단은 적어도 여자 1명이라는 얘기 별표를 하고요. 여사건을 사용한다 그랬죠. 그러면 전체의 경우의 수는 20명 중에서 컨비네이션 2명의 대표를 뽑는 건데요. 여사건은 뭐냐면 빼기 남자들 중에서만 2명을 뽑는 거야. 근데 남자 구하고자 하는 걸 X명으로 뒀으니까 X 컨비네이션 2가 되는 겁니다. 경우의 수가 124가 된대요. 이퀄 124. 이걸 풀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써놓고 나서 이 식을 쓸 수 있다면 일단 해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천천히. 자, 그러면 2 곱하기 1분의 20 곱하기 19 빼기 2 곱하기 1분의 x 곱하기 x 마이너스 1 이퀄 124. 이렇게 풀어 써주면 돼요. 정의에 따라서. 자, 그런 다음에 양변에 2를 곱하고 식을 계산해 줍니다. 이제 최고차항이 음수일 때는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거나 아니면 요 x에 관한 식을 우변으로 이항하면 돼요. 식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양변에 2를 곱해서 정리하면 x 곱하기 x 마이너스 1 이퀄. 자, 이항하고 이항하니까 오케이. 20 곱하기 19 빼기 2 곱하기 124. 이걸 계산해 주면 되겠다. 그지? 계산은 천천히 하세요. 오케이? 계산은 천천히 하면 됩니다. 자, 이거를 이제 20 곱하기 19에서 2 곱하기 124를 빼주고 정리하게 되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됩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32가 돼요. 숫자가 좀 크죠? 근데 요거는 좀 쉬운 수예요. 쉬운 수입니다. 왜냐면 132를 이렇게 소인수 분해하게 되면 2, 6, 12, 2, 3, 3, 11 이렇게. 그래서 차가 1이 되도록 인수분해하는 게 쉬워요. 12 곱하기 11입니다. 그래서 얘는 x-12 곱하기 x 플러스 11이 돼서 x는 자연수죠. 그죠? 따라서 남학생의 수는 12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